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작성된 이른바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5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 귀국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관여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한 위원장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의혹들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오후 석방됩니다. 전 씨가 5.18 유가족에게 사과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석방 뒤에 광주를 방문할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오는 5월 초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일상 회복을 위한 3단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이후 유행 상황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뉴스앤이슈 2부 시작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5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공항에서 체포하고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나간 뒤 5년여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레 귀국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진실을 밝힐 건지 그리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수사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수사를 받을 입장이니까 수사 과정에서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내란 음모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곧장 체포에 압송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 문건 작성 사실을 모두 숨기기 위해 문건 작성과 상관없는 위장 TF를 만들어 인력 파견, 예산 신청 등의 공문을 작성하고 활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해외 도피로 종적을 감췄던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하면서 검찰이 계엄 문건을 둘러싼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지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계엄 문건 의혹은 지난 2018년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단이 100일 동안 매달렸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핵심 인물이던 조현천 전 사령관이 도피했기 때문인데 그런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2월 국군 기무사령부는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합니다.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폭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가정해 중화기의 무장 병력까지 투입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배치하고 56개 언론사의 기사를 미리 검열하는 내용까지 세부 자료에 적힌 것으로 확인돼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과 군은 대통령 지시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지만 기무사 장교 3명만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핵심 피의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치명타였습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입니다. 조 전 사령관이 기소 중지 처분을 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더 윗선에 대한 수사도 자연스레 중단됐습니다. 이후로도 차일피일 귀국을 미루던 조 전 사령관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인 지난해 9월 돌연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왜곡했다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귀국을 계속 미루더니 결국 반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 동안 귀국을 안 하신 이유는 따로 있는 건가요? 그건 뭐 검찰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구속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가려서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윗선과의 교감 없이 조현천 사령관이 독단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필요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검찰이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또 알선술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사업가 박모 씨 역시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박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비용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데 관여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방통위 수장인 한 위원장이 측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TV조선의 점수를 낮게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생이 배울 교과서 내용입니다.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해 징병됐다는 기존 표현은 참가하게 됐다로, 끌려왔다는 표현은 동원됐다로 바뀌었습니다. 강제성 대신 자발적인 참여로 무게중심을 옮긴 겁니다.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놓고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子供の頃からやはり刷り込むっていうんですかね、ずっと聞いてるとそういうふうになっちゃうし、子供がそういう話をしてれば親もですねよく分からなければやっぱり教科書にそう書いてあるっていうのは歴史認識として定着するんです。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2년 당시 일본 문부성이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에서 중국 침략을 진출로 바꿔 쓰라 지시해 한국과 중국 정부가 시정을 요구했는데요. 1997년 일본 우익단체가 출범하더니 2000년대 들어서는 역사 왜곡 교과서 8종이 검정을 통과합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은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본격화됩니다. 2010년 독도를 일본 영토라 적은 초등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서 중고교 교과서도 통과합니다.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가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정부의 방침도 나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고 강제 연행 표현도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됐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회복되는 듯 싶었던 한일 관계, 역사 왜곡 문제로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인데요. 일단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 대리를 초치해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리포트 준비됐습니다. 구나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가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려 들어옵니다. 왜곡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항의하기 위해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주한 일본 대사 대리 자격으로 초치한 겁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교과서 검정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제동원 표명에서 강제성을 희석한 변경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나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서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교과서 검증 결과가 한일 관계 개선 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두 나라는 지소미아 정상화에 이어 외교 차관급 전략대화나 안보정책협의회 등 각종 전략협의 채널 복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계 개선과는 별도로 독도와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 지속해서 시정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상회담 12일 만에 일본이 다시 강제징용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언제까지 성의 있는 호응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일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강화되고 강제징병 서술이 완화되고 있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오늘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일본 정부가 이번에 승인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의 사회교과서와 사회과 부도인 지도장 12종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한민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은 독도 관련 기술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계속 한국의 항의라는 세 가지 내용은 2017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제강제동원 굴욕해법과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과 우리 주권마저 침범하려는 악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3단계에 걸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1단계는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걸로 예상되는 5월쯤에 시행되며 이때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기존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됩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은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입원 환자 보호자가 병원에 들어가려면 매번 PCR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검사비가 부담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여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보호자들의 부담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취재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19살의 A군은 몸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한 희귀난치병, 뮤코다당증 환자입니다. 폐렴 증상이 수시로 나타나 그때마다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 유행 이후 부모에겐 새로운 부담이 생겼습니다.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은 병원에 들어가려면 72시간 안에 이뤄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군 부모는 맞벌이 부부라 거의 매일 교대해야 해서 PCR 검사 비용도 날마다 나가는 셈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6개월 동안 병원비가 예를 들어 한 2천만 원 가량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비용도 부담스러운데 간병하는 사람들에 대한 PCR 검사를 또 시행하라고 해서 지난해 2월 정부는 입원 환자 보호자의 PCR 검사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보호자와 간병인의 경우 주 1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본인 부담은 4천 원 정도 20%입니다. 그러나 여러 검체를 섞어 검사한 뒤 양성이 나올 경우 각 검체를 따로 검사하는 풀링 검사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건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풀링 검사 방식을 선택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병원 재량입니다. 따라서 A군이 입원한 병원처럼 개별 검사 방식을 도입한 곳에서는 여전히 10만 원 가까이 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병원에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풀링 검사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다.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서 안 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풀링 검사를 진행하려면 검사 정확도를 관리한 전문 인력도 별도로 둬야 하기 때문에 검사 방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복지부는 어떤 병원이 풀링 검사를 채택했는지, 그래서 PCR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며 검사비 부담까지 추가로 짊어지는 것을 최대한 덜어주겠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병원 내 PCR 검사 의무를 없앨 필요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환자도 보호자도 간병인도 병원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증상이 없는 경우를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빨리 이어지는 게 가장 좋거든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에선 보호자의 PCR 검사 의무를 2단계부터 해제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제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장이 된 우종수 본부장이 개별 사건의 수사 지휘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취임한 우종수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수본부장으로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수사경찰의 버팀목이 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특히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같은 악성 사기는 한 가정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라면서 서민 대상 금융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이 불거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를 또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를 수사를 담당했던 A계장의 사무실과 자택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지난해 강원경찰청 소속이던 김모 경무관에게 A계장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 A계장 역시 피의자로 입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국내 송환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YTN 취재진을 만난 권 대표 측 국내 법률 대리인은 지금 송환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며 당분간 권 씨에 대한 국내 형사 절차가 중지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몬테네그로 수사당국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여권 위조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국내 송환 시기도 가늠하기 어려워집니다. 국내에서 권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인을 만나 가장 큰 관심인 국내 송환 여부를 물었습니다. 권 대표와 이 문제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국내 송환 여부를 논의할 단계도 아니라면서 현지 수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위조 사건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몬테네그로에서 1년이 걸릴 경우 우리 검찰에서 기소 중지를 검토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습니다. 권 대표의 변호인은 미국 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가 기소한 권 대표의 범죄 사실이 우리 검찰의 수사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친다며 국내에선 같은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권 대표의 신병을 미국이 먼저 확보할 경우 국내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권 대표 측은 검찰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테라 루나가 증권이 아니라는 해명과 함께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뤄진 만큼 권 대표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을 수 없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테라 루나를 증권으로 보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서 혐의 입증과 자산 몰수 과정이 덜 까다롭습니다. 미국 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는 테라 루나를 증권으로 판단해 기소했고 우리 검찰도 지난해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에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는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씨가 도피 중 세계 곳곳에서 VIP 대접을 받았다고 밝힌 거로 나타났습니다. 필립 아지치 몬테네그로 내무장관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권도형과 그의 일행은 현지 상황에 대해 유난히 놀란 것처럼 행동했다며 그들은 세계 다른 곳에서 VIP 대접에 익숙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석방됩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우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체포 시한 마감 전인 오늘 오후 석방할 방침입니다. 전 씨는 어제 새벽 6시쯤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자마자 체포됐습니다. 시민단체가 최근 고 전두환 씨 손자인 전우원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조사하는 수사 당국의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전두환 심판국민행동은 오늘 오전 전 씨가 조사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마약 투약 조사에 초점을 맞추면 논점을 벗어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맑고 따뜻한 날씨 속에 이번 주 내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거로 보여서 호흡기 건강에 주의해야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어제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에 국내 오염물질이 더해지면서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지방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다 오후에 기온이 크게 오르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농도가 옅어질 전망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당분간 온화한 가운데 대기 정체가 지속하면서 오전과 저녁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많겠다며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는 야외 활동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아들의 전학 사유를 일반 전학으로 기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학교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는데 야당은 전학 사유를 위장하려던 악랄한 꼼수라며 국회 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의 전학 서류입니다. 1지망 학교는 반포고등학교, 전출 사유는 거주지 이전이라고 표시됐습니다. 정 씨가 다니던 민족사관고 교장 관인이 찍혔고 관련 서류들과 함께 지난 2019년 2월 8일 서울교육청에 접수됐습니다. 반포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도 민사고에서는 일반 전학으로 처리한 겁니다. 서울교육청이 정 씨를 반포고에 배정했지만 반포고 측이 뒤늦게 강제 전학 처분을 확인하고 교육청에 배정 취소를 요청해 일반 전학으로 처리되진 않았습니다. 민사고 측은 절차상 잘못이라며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만희 교장은 학교 입장에선 1년을 끌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생각에 동의서에 직인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다시 고친 것이고 단순 실수라며 확대 해석은 피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그 전학 조치를 한 게 학교에서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냥 일반 전학처럼 일단 조치를 했다가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준비를 해서 보냈던 게 맞습니다. 야당은 정 변호사 부부가 아들의 징계를 회피하고 지연시킨 것을 넘어 위장하려고 시도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더 이상 전학을 미룰 수 없게 되자 이번엔 전학의 성격을 강제 전학에서 일반 전학으로 바꿔버리는 악랄한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정 변호사 부부가 민사고의 허락을 어떻게 받아냈는지, 일반 전학 신청을 민사고가 왜 동의했는지 오는 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정 변호사는 청문회 출석을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나오지 않을 경우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다룰 청문회는 모레로 예정돼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서 밝힐 내용이 언어폭력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시죠. 예를 들면 전학 취소된 배경이라든지 전학 취소된 배경 그리고 징계 기록이 삭제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언어폭력이라고 정순신 씨는 계속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언어폭력을 넘어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었다. 그리고 이게 한 명이 아니고요. 우리 가해자가 또 다른 학생이 있었는데 또 다른 학생은 폭력을 행사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거든요. 물리적인 폭력을? 그리고 폭력의 정도가 저희들이 청문회 때 확인을 해야 되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컸다. 그리고 이게 뭐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정순신 씨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 피해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사고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주 원내대표와 만나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큰데도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빨리 심의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특검은 수사가 끝나고도 결과가 미진했을 때의 최종 수단이라며 법안 상정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인 만큼 강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주 원내대표가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이와 관련해 이야기하기로 했다며 국회법 절차대로 신속하게 진행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50억 클럽 특검은 정의당 법안을, 김건희 여사 특검은 민주당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선 사실상 거절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른바 대장동 사건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달라는 정의당의 요청과 관련해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과 면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계속 요구하는데 정의당은 국회 절차에 따라 법사위를 거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과 관련해 정의당이 여당의 시간 끌기 작전, 지연 전략에 결국 협조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의당이 쌍특검 법사위 상정을 요구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찾아갔는데 대체 뭘 얻어왔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정체된 국민의힘에선 이준석계를 끌어안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선 넘는 비난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천하용인의 멤버인 허은하 의원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기를 바라거나 저희가 다시 정권을 뺏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당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비난이 아닌 거죠. 그런데 좋은 말만 해라. 그냥 꽃놀이패로 놀아라. 그냥 뭐 있는 대로 살아라. 기존의 저희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 지키면 너희랑 놀아줄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혹하다. 당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당신들의 목소리도 담겠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만 네가 이 말은 안 하면서 함께 한다면 할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당직 개편을 둘러싸고는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방탄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핵심이라는 주장이 여전한데 이게 비논리적이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이번에 정책위 의장을 맡게 된 김민석 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국 리스크는 그 자체가 검찰이 몇백억 얘기하던 거 지금 기소장에도 못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엉터리거든요. 그러면 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분들이 검찰이 옳으니까 물러나라고 하는 건지 검찰이 틀렸지만 물러나라고 하는 건지 뭐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물러나라는 것도 이상하고 대표가 안 물러나니까 다른 사람 물러나라 그것도 사실은 논리적이진 않죠. 저는 큰 틀에서는 이미 검찰 국면은 끝났다고 봅니다. 끝났다고 보시는군요. 예. 왜냐하면 검찰이 더 무슨 뾰족한 칼을 더 알고 보니까 대단히 훌륭한 칼이다 이렇게 보일 증거를 내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재판 국면으로 넘어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재판을 따박따박 차근차근히 하면 되고 당은 이제야말로 민생을 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기상 의원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 지도부 등 민주당 의원 44명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가 이어지는 현행 절차와 달리 개정 법률안은 추천위원회가 먼저 대법원장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게끔 합니다. 해경이 우리 바다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어선의 선장은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현장 영상을 안동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국기가 선명한 어선 한 척을 빠르게 쫓아갑니다.
곧이어 어선을 들이받아 멈춰 세운 뒤 곧바로 배로 진입합니다. 조타실 문을 열자 흉기를 휘두르고 물건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중국인 선장. 진입이 여의치 않자 해경도 최루탄을 던지며 제압에 나선 끝에 최루탄 도착하겠음. 어선 납포를 마무리 짓습니다. 진진이 완료, 장악 완료. 안전헤드 해역으로 이동 중에 있음. 해양경찰청 특별경비단이 이렇게 인천 옹진군 소청도 해상에서 납포한 중국 어선은 모두 2척. 어선들이 정지 명령을 듣지 않고 도주하면서 11km 가까이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배 안에선 우리 해역에 들어와 무어가로 잡은 잡어 40상자가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중국 국적 40대 선장 A씨 등 선원 8명을 붙잡아 인천해경 전용 부두로 압송한 뒤 불법 조업에 나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해양경찰은 경비함정과 특수기동대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불법 조업을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해경은 지난 2011년 고 이청우 경사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숨진 뒤 인원과 장비를 늘려 단속 역량을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해마다 이맘때는 꽃게잡이철에 들어가며 서해 5도를 중심으로 무어가 외국 어선의 조업이 늘곤 하는데 앞으로도 해경은 기동전단을 운영해 무어가 어선 침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외국 어선에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SNS로 중학생을 꼬드겨 성관계를 맺거나 음란 행위를 요구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눈에 띄지 않는 동선을 미리 준비하고 다른 사람의 차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30대 남성 A씨는 SNS에서 만난 중학교 2학년생 B양을 꼬드겨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A씨는 성관계를 하기 위한 미끼로 돈을 보여주고선 결국 주지도 않고 도망쳤는데 수사를 피하려 2중 3중으로 철저히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숙박과 주차 비용은 모두 현금으로 냈고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의 배달용 차량을 타고 와 모텔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댔습니다. 교복 차림 중학생과 함께 있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동선도 관리했습니다. 자신은 모텔 현관으로 들어가고 B양은 다른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상계단을 통해 객실로 직접 올라가게 한 겁니다. 신분증 검사 같은 것은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피곤해 있으면 몰래 들어갈 수가 없잖아 있어요. 같은 해 5월 B양의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일대 CCTV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등 10개월을 쫓은 끝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인 B양과 성관계를 맺거나 음란 행위를 요구한 다른 남성 3명도 적발해 검거했습니다. 모두 성관계 상대방과 접촉할 때 사용하는 익명 SNS 계정을 두고 범행 직후 계정을 탈퇴하거나 비활성화해서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한 명은 SNS로 만난 상대방에게 음란 행위를 요구한 횟수가 10차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30대 남성은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태권도 대회에 나갔던 중학교 팀과 코치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관중석에서 학부모로 추정되는 인물이 심판을 비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제 제기가 잇따랐지만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충청남도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 대회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고 징계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도자에게 자격정지 1년과 전환 중학교 팀에게 6개월 출장 금지하고 특정 중학교 선수단과 코치를 향한 중징계 결정. 학부모로 추정되는 인물이 관중석에서 심판 비하 발언을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충남 태권도협회 임원은 단상에 올라와 심판들에게 미안하다며 절까지 했습니다. 그런 심판이 하는 배가 징벌을 받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징계 대상으로 거론된 선수단 부모들은 어처구니 없어 하고 있습니다. 응원 중에 혼잣말을 조금 크게 한 것뿐이었다며 문제가 된 경기 장면을 촬영한 화면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해주지. 지금 뭐하는 거야? 오히려 학부모들은 징계를 발표하면서 학교와 선수 이름까지 스피커를 통해 방송하면서 뒤이은 경기에서 자녀들이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심판진분들과 관계자분들이 나오셔서
저희 아이의 이름을 거론을 하시고 저희 아이는 뒤에서 펑펑 울고 있었고 나머지 경기를 뛰어야 되는 결승을 뛰어야 되는 아이들도 추운 데서 덜덜 떨면서 확인 결과 이번 징계는 규정에 없는 조치였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기준에 따르면 학부모 소란을 이유로 선수와 코치를 징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급 기관인 충남도 체육회도 현장에서 징계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징계 결정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일부 태권도 지도자들은 해당 학교 코치에 대한 반감 때문에 징계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징계를 내린 충남 태권도협회 임원이 부대표로 있는 인터넷 신문사는 관련 기사에 코치를 비난하는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협회 임원과 중학교 코치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징계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협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문의 뒤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없었고 전화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려면 이곳 충남 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말도 안 되는 징계가 철회되지 않으면 2주 뒤에 열릴 전국체전 선발전에 자녀들이 나갈 수 없게 된다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우리 수중 훈련체는 뛸 수는 있어? 갈 수는 있는 거야? 나 대표 못 되는 거야? 이제 아이들이 그런 걱정이 굉장히 커요. YTN 양동훈입니다.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영장 심사가 잠시 뒤에 열릴 예정인데 한 위원장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함께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될 사법 시스템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고 저희 방통위 직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입니다. 그냥 마치겠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저의 혐의 내용이었던 무슨 점수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역시 부인하고요. 적극적으로 제 무고함을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조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거 없으신 것 같습니까? 예, 지시한 적 없다는 거는 이미 영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위원장 임기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네, 한상혁 위원장이 법원에 출석한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낮추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면서 한상혁 위원장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함을 높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동체 지켜나가야 할 사법 시스템이 존중돼야 한다. 점수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남겼습니다.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나오는 대로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6일에 치러집니다. 지난해보다는 EBS 연계 체감도를 높이고 매우 어려운 이른바 킬러 문제는 출제하지 않겠다는 게 당국의 계획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시행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EBS 수능 교재 강의와 연계된 문제가 전체의 50%고 간접 연계 방식인 건 지난해와 같지만 올해는 이 체감도를 더 높이겠다고 평가원은 밝혔습니다. 교재에 있는 도표와 그림, 지문과 같은 자료 활용의 유사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자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정 또는 재구성하는 정도를 이전보다 좀 약화시켜서 좀 달리 표현하면 유사도를 높여서 출제하겠다라는 것. 킬러 문항이라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을 내지 않는 게 기본 전제라는 설명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하지만 고3 수험생의 학력 수준이 매년 다르고 이를 가늠하기 위한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는 N수생이 늘고 있어서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이과 통합수능 3년차,
선택 과목별 유불리에 따른 이과생의 문과 침공 현상도 고려 대상입니다. 지난해 수능에선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 최고점 격차가 11점까지 벌어졌습니다. 국어 영역, 수학 영역 독자적으로 지금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11점 차라고 하는 것이 좀 크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서 올해 수능에서는 그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은 지속하겠다. 지난해 영어 과목에서 사설 모의고사와 같은 지문이 출제된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모든 자습서와 학습서, 문제집이 기출 검색 대상이지만 올해는 그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기출문제 시비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클린스만호의 중앙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우루과이전을 마치고 대표팀 은퇴를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경기 후 몸이 힘들어 보인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신적으로도 축구로도 몸으로도 힘들다고 대답하며 대표팀보다 소속팀에서만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이 축구협회와 조율된 발언인지를 묻자 김민재는 조율이 된 것은 아니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다고 말하고 믹스트존을 빠져나갔는데요. 축구협회 측은 이 같은 돌출 발언에 놀라면서도 4월에 클린스만 감독이 나폴리에서 김민재를 직접 만나 잘 다독일 거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내용 직접 듣겠습니다. 좀 힘들고 좀 멘탈적으로도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고 당분간이 아니라 그냥 지금 소속팀에서만 집중할 생각입니다. 멘탈적으로 좀 힘들다는 거는 좀 이적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축구적으로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팀보다는 이제 소속팀에서만 좀 신경 쓰고 싶어서.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때리고 집에 불을 지른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와 방화미수, 재물 손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마곡동 자택에서 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책을 찢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또 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망가뜨린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이 모르는 성인 남성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동시에 딸에게 사진을 받은 남성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화학물질을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딸과 검찰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존속살해와 존속살해 미수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어머니를 살해한 딸과 검찰의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25년의 형량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한 부분이 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인천 계양구에 있는 빌라에서 화학물질을 탄 음료를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뒤 5년 동안 보호 관찰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나날이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은데요. 다만 날은 따뜻해도 공기가 탁해서 아쉽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43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에 2배 수치 보이고 있으니까요. 외출하신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농도가 점차 옅어지긴 하겠지만 내일도 오전과 저녁 사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아 온화합니다. 서울 20도, 대전 22도, 광주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24도까지 올라 봄나들이 즐기기 좋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강원과 경북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확대했으니까요. 산불 등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 앤 이슈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